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애플입니다. 누가 애플을 의심하였는가? 그러니까 애플이 2분기 실적으로 뭐 예상했던 수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게 뭐 작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예, 숫자들을 보면은 그런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지 현재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죠. 네, 주가는 뭐 네. 1~2% 정도 일단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반응이 되고 일단 주가의 흐름은 이제 오늘 밤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이 열리면 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 흐름은 지금 좀 마감 이후에 지금 실적 나온 이후에 보면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웬만한 미국 기업은 장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통상 30분이 지나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5시, 우리 시간은 5시 30분에 실적을 발표됐습니다. 실적 나온 거 간단히 지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출액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말씀드립니다. 816억이었는데 조금 더 났죠. 2억 달러 정도 더 나왔으니까. 저 퍼센트는 전년 동기 대비인 거죠? 네, 전년 동기 대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당이 1.19달러였는데 전망이 1.26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좀 하락한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금액 베이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이폰 매출이 396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가 나왔고요. 그 맥 같은 경우에도 66.2억이 예상됐는데 68.4억. 그러니까 아이폰 지금 주가 하락을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전망 대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전망이 399억이었는데 396억이 나왔으니까 한 2, 3억이 좀 모자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맥 같은 경우 66.2억이 전망되는데 68.4억이 나왔고요. 아이패드는 641억이 예상되는데 579억. 전년 동기보다 20% 줄어들었지만 아이패드는 워낙 많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니까요. 그게 뭐 특별한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는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것들이죠. 웨어러블 좋아하시면 에어팟 이런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 늘어났습니다. 83.9억이 전망됐었는데 그래도 82.8억. 그래서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서비스 매출이었는데요. 서비스 매출은 8%가 늘어났습니다. 전망 207.6억이었는데 210억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체 구성에서 제품 및 서비스는 한 4대1의 구성을 이번에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절대 다수는 지금 아이폰의 매출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걸 주구지 찾는다면 총 마진, 그로스 마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44.2%가 예상되는데 44.5%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괜찮았고 순위도 예.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지역별입니다. 어디가 좀 부진하고 어디가 좀 좋았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북미입니다. 북미는 보통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6%가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은 4.8%가 늘어났고요. 그레이트 차이나는 좀 상당히 회복세죠. 네. 그레이트 중국은 중국, 대만, 홍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7.9%가 늘어났고 일본은 마이너스 11%가 났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조금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을 제외한 부분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건데요. 8.5%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망 가이던스는 발표를 안 하지만 월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수치는 다 괜찮게 나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을 훨씬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약간 큰 틀에서 같이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지금 가이던스나 기대감을 이겨놨거든요. 예. 더 나왔는데 주가는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기업들이 냉정히 보면. 왜냐하면 그 실적의 전망치를 상회한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움직임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별로 반응이 썰렁하거든요, 지금요.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중에 거의 관심이 없는 소재 업종만이 좀 반응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주초마다 보여드리지만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뭐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애플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보여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더 봐야겠죠. 컨퍼런스 콜도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핫스탁은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조금 다릅니다. 플랫폼주의 시간이 돌아온 걸까요? 정말 놀라운 EPS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35센트를 예상했는데 65센트 거의 2배가 나왔거든요. 주가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아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주당 이익이 35센트가 전망되는데 65센트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리비안에 대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였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뭐 계산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겠고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1,315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344억이 나오면서 일단 11%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1%. 여기 일단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아마존이 작년에 제일 어려운 구간 계속 지나갔을 때 뭐 리비안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팬데믹 직후에 어떤 그 온라인 쪽에서 강했던 것들이 작년에는 이제 다시 미국에서 엔더믹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매출이 좀 슬로해졌던 것들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자릿수 매출을 회복했다는 게 오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은 AWS입니다. AWS는 12%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애저라든가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증가율이 상당히 적지만 워낙 훨씬 더 컸던 회사이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에 대해서 나쁜 평가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217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22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고인데요.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소위 플랫폼의 시대라는 것인데요. 플랫폼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관심 있는 것이 모바일 쪽에서의 소위 디지털 광고입니다. 모바일 쪽에서 디지털 광고인데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디지털 광고 계속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은 가장 그 최적의 장소에 광고를 하는 거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만한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집중된 모든 관심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광고 플랫폼을 주목받는 게 바로 리테일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요즘 그 리테일 쪽에서의 그런 테크 기업으로 막 가려는 이유가 광고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면 쿠팡 광고하고 싶은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쿠팡에서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쿠팡의 선택이다 뭐 이런 거죠.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예,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뭐 아마존 무슨 초이스, 아마존 베이지라는 표현하고 또 일부는 광고로 해갖고 거기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물건을 사시고 싶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마우스를 사고 싶으면 웬만하면 아마존 베이직을 사면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물건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되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존 광고를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플랫폼의 광고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시랑 상관없이 미국에서 또 하나 많이 올라간 거가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중남미 쪽에 있는 중남미의 이제 아마존 내지 이베이라는 것인데요. 엄청 주가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다 광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광고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그 광고가 104억이 예상됐는데 107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 프라임 멤버십이죠. 멤버십이 또 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아마존은 애플과 달리 가이던스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1,383억 달러가 현재 진행된 분기에 가이던스였어요. 근데 그 가이던스를 훌쩍 넘는 게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이 1,380억에서 1,430억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애플이 조금씩 이제 그 마진이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마진이 엄청 좋게 지금 발표됐습니다. 총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 순이익 마진 모두 상당히 작년 동기 대비 5, 6%포인트까지 증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의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가장 큰 차이의 아마존의 차이는 아마존과 지금 알파벳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빅테크 중에서 여전히 적정 주가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네요.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존의 이게 위에가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란 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개인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그쵸. 예. 뭐 하려면 하죠. 뭐 박사, 석사가 되는 것만 하기도 네.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 몇몇 증권사나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목표 주가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향후에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을 갖고 와서 현재 가치로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냐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이익이나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금리 같은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생각하시면 예. 제가 이제 편하다고 이제 말씀드려요. 네. 그럴 수는 없지만 공시지가보다 싸면 진짜 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느낌으로 적정 주가보다 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알파벳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이거보다 낮게 있었고 웬만하면 미국의 주식들은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인데 작년 12월에는 엔비디아, 테슬라가 다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에 그 주식들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걸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잠시 전에 애플 한번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여주시면 아마존과 애플을 딱 비교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도 엄청 좋은 회사고 아마존 좋은 회사지만 적정 주가 개념을 보면 애플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나옵니다. 애플은 지금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참 위에 있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 주가 살며시 위에가 있습니다. 아, 살며시. 예. 예. 그리고 메타나 이런 거 테슬라 이런 상당히 좀 위에가 있죠 지금.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차이도 있다. 저 주가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건 적정 주가 아래에 있을 때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로 아마존이 이끄는 플랫폼주의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적정 주가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핫스탁은요. 역시나 실적주입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이 세 개가 모두 오늘 폐장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인데 에어비앤비는 글쎄요. 여행에 대해서 수요도 높고 기대감도 높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주가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그 여행주의 대표주가 익스피디아가 많이 빠졌죠. 네, 익스피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리고 부킹홀딩스도 오늘 같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당 이익이 71센트가 예상됐는데 98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224.2억이 예상됐는데 24.8억이 나기 때문에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총 예약도 1,91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총 예약이라는 건 전체 매출이죠. 총 매출이고 이걸 나누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은 순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약간의 이제 소위 마진율 같은 데라고 일단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마진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럼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값도 보시고 제주도가 요즘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겠습니까? 해외로 나가니까. 그 제주도 호텔이 워낙 비싸고 그것도 있죠. 예. 먹거리가 서울보다 제가 2, 3년에 갔다 하더라도 서울보다 똑같은 레벨이 보면 한 50% 비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솔직히 예.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뭔가 잠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약간 자제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 이제 이 업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AD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Daily Rate입니다. 그래서 객당 1박당 객실 요금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2분기에 166달러로 고작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고작 1%.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되고 경쟁이 되니까 이거 값을 옆집보다 내가 더 비싸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올린 겁니다, 지금요. 여기서 못 올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더라도 마진율은 전체적으로 갖고 가는 게 적어질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소비 위축이 있었고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는 여기서 1%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경쟁이 더 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는 오늘 괜찮았어요. 32.2억에서 예상됐는데 33에서 34 나왔으니까 괜찮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은 실망스러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주가는 크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에서 한 1, 2%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익스피디아는요. 주당 이익도 괜찮았고 매출 괜찮았는데 매출의 그 어떤
전망치를 약간 못 맞추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에 총 부킹 매출도 여기서도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생각보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엄청 내렸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부킹홀딩스는 오늘 또 상당히 좋게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급등을 하면서 3,020달러가 갈 겁니다. 3점 그러면서 바로 사상치 효과로 다시 한번 앞자리가 3자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참고로 부킹홀딩스는 뭐 세계 1위 회사인 거는 네.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가서 대표적 할 때 보면 오픈 테이블로 여러분 식당 예약하시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게 부킹홀딩스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들로 들어가기에도 어렵고 이제 또 종목별로도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인사이트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10달러만 있다면 올바른 투자 천원.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딜까요? 네, 10달러, 10만 달러가 있으면 네,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군요. 그러니까 네. 이거 우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1억 있으면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거에 관점에서 그쵸, 네. 이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JP 모건의 투자 플랫폼의 담당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자 하는 정신을 보면 아주 개별 주식 뭐 2배, 3배 하시는 분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종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정 수준 그런 증권사 이런 데서 분산 투자를 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렇죠.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요. 이 부분을 두 부분을 일단 나눴습니다. 첫 번째를 고위험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너무 위험이 높은 걸 회피하면서 중간급 위험을 우리가 택하는 분들의 그런 차이를 갖고 전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여전히 고위험에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식 아니면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주식하면 많은 분들이 고위험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국채도 하고 등등 하는 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예 위험을 갖고 있는 분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을 95% 그냥 주식만 하라네요, 거의. 오히려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등급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게 낫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채권을 분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험을 워낙 좀 싫어하는 분들 그런 거 중위험은 그래도 한 55%를 주식 그리고 국채를 전체적으로 보면 23.5%. 그리고 우리는 10년물, 30년물 여러분들 많이들 하고 있는 요즘 채권 ETF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회사채가 투자 등급 있는 회사채가 11% 그리고 하이힐드를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유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ETF를 적극적으로 수익을 뭔가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과 같이 하면서 항상 보완적으로 좀 해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채권 투자에 아주 정통하고 정말 제대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를 하면 무난하거든요.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투자 등급 국채가 대부분이고요. 약간의 회사채, 등급 회사채가 들어가 있는 것들, 약간의 해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AGG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여러분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이것도 크게 주가 올라가 들어갈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어렵죠. 네, 그렇지만 ETF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AGG라는 ETF 소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